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7월 14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AI 주권 경쟁 본격화와 대국민 무료 AI 개발 착수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AI 5칩 양산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테슬라의 AI 5칩 생산을 위해 테일러 팹을 연내 가동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와 그룹과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으며 퀄컴과 AMD, 구글 등 글로벌 고객 확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AI 주권 경쟁 본격화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페이블 5 미토스 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즉시 중단하라고 엔트로픽에 지시하면서 전 세계는 AI가 국가 통제 가능한 전략자산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중국도 AI 주권 강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100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정책을 내놓으며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이어 AI 생태계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AI 정책을 국가 단위 AI 생태계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경쟁에서 미국을 우위에 두기 위해 국가 AI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첨단 AI 모델과 반도체를 국가안보 범주로 포함했습니다. 중국은 자체 인프라, 플랫폼 중심의 완전 자립형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며 2030년 세계 1위 AI 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AI 국가주의와 국민 배당론이 미국 정치권에서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기업 주식의 일부를 국가가 소유하고 배당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모두의 AI라는 개념으로 AI 기술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업 베라사이트에 따르면 AI 기업 주식의 50%를 공공펀드에 이전하는 방안에 69%의 미국인들이 찬성했습니다. 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AI 국부펀드법에 따른 것입니다. AI 관련 연매출이 2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일회성 주식세를 부과해 신주 납부를 통해 미 재무부가 해당 기업 지분의 5정도를 보유하도록 합니다. 샌더스 측은 이로 인해 미국민 1인당 연 1000달러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AI 전환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비슷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자사 지분의 5%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최근 논의했습니다. 기업 가치 기준으로는 약 4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엔트로픽, 구글, 메타 등 주요 AI 기업도 비슷한 지분을 내놓도록 하자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는 대국민 무료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모두의 AI 개발을 착수하고 9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하고 서류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 뒤 9월 말 베타 서비스를 공개하고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국민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삼고시 국민 수요를 반영한 범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에 이용량 제한 없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업은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개발된 국산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하며 다른 국내 인공지능 모델도 30% 이상 결합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업계에선 카카오와 네이버 클라우드 등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사업 공모 참여를 준비하거나 참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국내 이용자는 2,300만 명에 달하지만 국민의 3분의 1은 접근이 제한되고 대부분이 외산 인공지능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가격 정책 변경에 따른 사용 제약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엔비디아 B200 GPU를 기업당 128장 또는 256장씩 배분하며 내년부터 2030년 말까지 서비스 운영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외산 모델 활용분은 일부 보조 기능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에는 공공인공지능 비서도 탑재되어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신청 절차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박희정 통부장관은 모두의 AI는 인공지능이 촉발할 새로운 경제구조 속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산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연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3일에 따르면 곽희정 통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모두의 AI 사업 공모를 진행하며 국민 대상 AI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3곳을 선정해 국산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업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하며 자사 모델 외 다른 국내 AI 모델도 30% 이상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외산 AI 모델은 필요한 기능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연내 이용료와 사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I 챗봇을 출시해야 하며 공공 AI 에이전트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 B200 GPU를 지원하며 기업별로 128에서 256장의 GPU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전 국민 서비스 운영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8월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9월 말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AI 에이전트를 지속 고도화해 2027년 이후에는 국민 모두가 개인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1인 1 AI 에이전트 환경을 구현할 목표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인텔이 아일랜드 공장에 57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버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합니다. 인텔은 유럽 핵심 생산기지인 아일랜드 레이크슬립 제조 허브에 50억 유로를 투자해 기존 클린룸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최첨단 제조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AI 서버용 반도체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텔은 인텔 3분 공정을 적용한 서버용 CPU인 제온 6과 차세대 제온 프로세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제온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GPU와 함께 서버를 구동하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이번 투자는 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산 라인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생산 설비와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개선해 AI 반도체 공급 역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수석 부사장 나가 찬드라세카라는 아일랜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 생태계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1989년 아일랜드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약 300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현재 약 4,9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투자는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해 유럽 생산 거점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비상장 AI 스타트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실적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사파이어 벤처스의 파트너 안데르스 라눔은 기업 운영에 깊이 스며든 제품과 명확한 ROI, 비용 예측 가능성, 수익성 입증이 투자와 상장의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공개시장과 비상장 시장 간 격차가 그동안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의 멀티플이 낮아졌지만 총마진, 잉여 현금 흐름, 순매출율 지율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눔은 전통 지표인 순매출율 지율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후행지표 성격이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운영에 깊숙이 자리 잡아 대체 비용이 큰 소프트웨어가 더 강한 방어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 M&A는 2025년에 40% 증가한 3,340억 달러 규모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IPO 시장에서는 2026년이 역사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의 상장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몇 달 내 기술업계 역사상 최대급 IPO가 연이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비트가 오픈AI와 엔트로픽의 미국 주식 프리마켓 무기한 계약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최대 20배 레버리지를 지원하며 오픈AI와 엔트로픽은 각각 챗GPT와 클로드를 개발한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두 기업은 아직 공개 상장되지 않았고 바이비트는 상장 전 가격 발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래 수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장은 토큰화를 통한 금융도구로 토큰 분석에서는 효율의 이면에 다소 발레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은 AI 규제의 속도를 중시하고 중국은 표준 선점을 추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6 상하이 세계인공지능 대회에서 중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와 표준 대정의 기회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AI 모델 사전 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외국인의 최첨단 AI 모델 사용을 규제한 뒤 다시 완화하는 등 경쟁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UN AI 거버넌스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의 접근 방식 차이가 드러났으며 니케이아시아는 이 두 강국이 AI 규제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방향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AI 모델 출시 전 국가사의 버전 모판 공실에 등록하고 보안 평가를 거쳐야 하며 최근 미국산 모델 클로드의 백도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의 밸런스 하우드는 미국이 문제 발생 후 법원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반면 중국은 위험 발생 전에 관리하려는 전략을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전 기통신협회 등이 채택한 표준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AI 표준 개발에 선한 목적 개념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AI보다 중요한 것은 적응력입니다. 한 스웨덴 산업협력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스웨덴과 한국알파라발은 지난달 29일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성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양사는 제품 홍보를 넘어 가치 기여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과제를 논의하는 장기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시카 올손 상무참석관은 소통의 핵심 요소로 진정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투명하게 우선순위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영구 대표도 소통을 홍보가 아닌 대화로 정의하며 산업 현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3년간 산업계 리더들이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는 기술보다 조직의 유연한 회복력입니다. AI와 디지털화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지속가능성은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경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본부처 TF 운영, 전력 용수 전폭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AI 데이터 센터 민간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본부처 종합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박희정 통부장관은 1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최소 3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부지 전력 확보, 인허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범용성 확보에 주력하며 국내 생태계 역량을 결집해 데이터, 인프라, 두뇌 그리고 신체로 이어지는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고 소부장 패키징 파운드리를 육성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형성할 방침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을 통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본격화와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등을 통해 값싼 전기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용수 관리에서는 댐 기능 다목적 고도화, 광역 상수도 전면 정비,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새로운 물그릇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전략에 따라 호남권 광주 군공항 부지에 기업형 첨단 도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발한 AI 법령비서가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연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과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을 찾아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발은 지난 6월 법제처 공무원들이 행안부의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지 문의하면서 시작됐고, 행안부 담당 공무원이 외부 업체에 맡기기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제처와 행안부 직원 3명이 협업해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 해석 입안 전문성을 갖춘 법제처는 답변 기준과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정확성을 검증했습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LG AI 연구원의 KX사원과 업스테이지의 솔라가 활용됐습니다. 이처럼 부처별 기술과 데이터, 전문성을 결합한 서비스는 한 달 만에 완성됐습니다. 변화는 주로 AI 활용에 능숙한 젊은 공무원들이 이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4월 이재호 서기관 등 5명이 AI 사피엔스를 꾸려 주요국의 AI 동향과 주요 인사의 SNS 게시물을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는 글로벌 AI 동향 분석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주문호 사무관이 이끄는 학습 모임 개인정보 AX 엔진룸이 지난주 9회차 모임을 가졌고, 다발적으로 참여한 30여 명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AI 활용 사례를 공부하고 업무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법령비서는 공공 AI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 터사례라며 모든 공무원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전력 확보 불확실성과 임차인 계약 약화로 AI 프로젝트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가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며 M&A 전략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력, 물 사용 문제로 인한 주민 반대나 환경 규제가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국산 AI 기반 모두의 AI를 연내 선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포함해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로봇 훈련소를 통해 현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과 지역 실증 사업, 스타트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민감도가 낮은 기본 행동을 개선합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의료특화 LLM이 진료 준비 시간을 30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 오성권 상무는 헬스케어 LLM 활용 사례와 피지컬 AI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의료특화 거대한 어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은 제조 분야에 AI를 처음 도입하기 위해 철강 제조업체 KG스틸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코넥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조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KG스틸과 코넥은 SK텔레콤이 개발한 제조 특화 AI 에이전트를 통해 생산 효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력은 제조업계의 AI 기술 적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AI 수요는 여전히 강합니다. 반도체주 변동폭이 극심해지면서 AI 시장 한계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I 업계 경영진들이 비관론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인텔전 CEO인 팻 겔싱어는 AI 수요가 무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경제학자 등 약 200명이 AI 기술이 가져올 거대한 영향을 경고하며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일자리 대체를 포함한 위험과 함께 생활수준 향상 등 기회도 예상되며 경제학자와 정책 수립자, 기술 리더들이 변혁적인 AI 경제학을 이해하고 유인책과 안전장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서한은 AI 기업 엔트로픽의 경제연구원인 앤톤 코리네프와 에릭 브리놀프손, 아제이 아그라왈, 톰 커닝엄 등이 주도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15명을 포함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제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술혁명의 성과와 함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을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청년 지역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이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지금 우리가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전하며 국민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반도체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 청년 정책,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지출도 올해 본예산보다 10%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도성하고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범용 피지컬 AI 플랫폼 구축, AI 데이터 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계획한 957조 원 규모의 반도체 AI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메가특구법 제정 등 규제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성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첨단 산업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한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 용수 공급 방안을 설명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 산단 후보지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근로자 주거 지원과 국가교통망 보강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청년 정책과 노동 안전망 강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부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 반도체 등 전문 인력 20만 명 이상 양성, 민간 공공에서 일자리 20만 개 창출 등을 통해 청년 구직, 채용, 입직, 성장 등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와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권의 반도체 AI 산업이 기존 산업과 연결돼야 한다고 박선원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여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화학소재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권 지도부에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여수 산단의 범용제품 생산 산업을 반도체 화학소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우주항공 산업과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추진해 남해안 미래산업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방향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전남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2025년 전국경제자유구역 선거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전남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에서 전략적 투자 유치와 규제 혁신, 재정 운영, 조직관리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미래차, 에너지 산업 육성에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와 광주시 5대 신산업 전략에 맞춰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비전을 수립하고 국내의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공급망과 산업 기반 시설을 고도화했습니다. 재정 운영 역량도 인정받았으며 개발 사업 비용을 적기에 조달하고 주요 국비 사업 집행률을 높였습니다. 조직 혁신 노력도 평가에 반영돼 우수 인재 채용과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도입하며 조직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기업 현장 지원 활동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입주기업과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지방비 매칭 관리도 강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선석기 청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히며 지구별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확대해 투자 유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 경영자들이 22일 2차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AIDC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첫 회동 이후 분기별 정례 협의체 운영을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다. 이번 회의에는 배 부총리와 정재원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U 플러스 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첫 회동에서 정부 측이 각 사가 차례로 호스트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이번 회의는 SK텔레콤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동에서는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AIDC 관련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 통부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통신사에 지속적 투자를 요청하고 통신사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 통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DC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사들 역시 AIDC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SK텔레콤은 1000조 원, KT는 5조 원, LGU 플러스는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신사 CEO들은 정부의 AIDC 육성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전력과 부지, 용수 등 인프라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AIDC 특별법 시행 시 천연가스와 원자력 기반 전력 조달 방안이 제외된 점에 우려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첫 회동에서는 통신사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보보안 강화, AI 투자, 통신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회동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벗어나 통신업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4번째 뉴스입니다. SK실러스의 화이트 해커, 그룹 이큐스트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 해킹 방어대회 미드나이트선 CTF 2026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SK실더스에 따르면 EQST는 이번 대회에서 최종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회는 취약점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제퍼디 방식과 목표를 달성한 뒤 성과를 유지하거나 갱신의 점수를 얻는 카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드나이트선 CTF는 세계 각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로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격 기법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 협업 능력까지 요구됩니다. EQST의 경쟁력은 연구와 실무, 협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조직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EQST는 모의 해킹과 취약점 분석을 비롯해 AI 보안, 브라우저 엔진, 랜섬웨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최신 공격 기법에 대한 이해와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특히 AI 서비스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AI 레드팀 연구부터 글로벌 취약점 발굴 활동까지 공격 기술 전반을 연구하며 보안 인사이트를 선제적으로 발굴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취약점 정보와 분석 결과는 고객 프로젝트와 보안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발견한 보안 과제는 다시 새로운 연구 주제로 이어집니다. 연구와 실무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조직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셈입니다. 이러한 협업 문화는 국내의 무대에서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EQST는 글로벌 AI 레드팀 해킹대회, 저지먼트 데이와 드림핵 해킹 방어대회 2026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세계 최대 보안 컨퍼런스 블랙햇 USA 2025분과 데프콘 33분에서는 교육 세션과 워크숍을 운영하며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EQST는 오는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대회 데프콘 CTF 2026분 본선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데프콘 CTF는 세계 최상위 보안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무대로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해킹대회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호석 SK실러스 EQST 랩 팀장은 국제 해킹대회에서 얻은 경험과 연구 성과는 실제 고객 보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며 앞으로도 공격적 관점의 연구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GS건설이 LG전자와 협력해 AI 로봇 기반 미래 주거 표준을 마련합니다. GS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LG전자와 차세대 AI홈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AI와 로봇 기반의 주거 공간 개발을 위한 기술 연계와 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AI 제조업 전환의 성패는 로봇 도입 비용과 생산성 향상의 과실 배분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현대차가 AI 제조로 전환하며 생산 현장의 로봇 전환 비용을 기업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구조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GS건설과 LG전자가 차세대 AI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자이아파트의 단지 인프라와 LG전자 AI홈 솔루션을 결합한 공동주택 전용 AI홈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자이아파트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4월 체결한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 MOU에 이은 두 번째 협력입니다. GS건설 대표와 LG전자 사장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협약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력은 자이아파트의 스마트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로 보입니다. AI홈 솔루션 도입을 통해 주거 공간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인공지능 기반 공동주택 주거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습니다. GS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LG전자와 차세대 AI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20일 진행된 AI 기반 주거 서비스 기술 검토를 기반으로 추진된 것으로 두 기업은 스마트 홈 기술과 건설 기술을 융합해 공동주택에 AI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AI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량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하이퍼클로바엑스를 기반으로 검색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와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강화학습 비중을 높여 응답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